안녕하세요. 시장의 숫자와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는 석간 경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종가부터 정리해 주시죠. 8월 13일 코스피는 6,813.34로 234.30포인트, 3.56% 올랐습니다. 수집 기사 기준 나흘 연속 상승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보도가 반복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같은 속도로 오르지 못했군요. 코스닥은 861.37로 2.46포인트, 0.29% 상승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플러스였지만 상승폭은 코스피가 3.27%포인트 더 컸습니다. 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른 장이라기보다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종목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상승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수의 강도와 종목 확산을 나눠봐야 합니다. 코스피 6,800선 회복은 분명 강한 숫자지만 코스닥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은 체감 강세가 업종과 종목에 따라 달랐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반도체 대형주 매수가 이어지는지와 함께 상승 종목군이 넓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의 강한 반도체 흐름이 해외 시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하루 앞선 8월 12일 종가입니다. 주요 지수 흐름은 어땠습니까? S&P 500은 7,748.50으로 0.26%, 나스닥은 26,588.49로 0.54%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3,770.27로 0.04% 하락해 보합권에서 엇갈렸습니다. 성장주 비중이 큰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한국 반도체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배경으로 거론됐지만 한국의 8월 13일 급등과 시간대를 섞어 같은 장의 움직임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같은 방향이었나요? 8월 12일 엔비디아는 224.09달러로 3.03%, TSMC는 429.15달러로 1.68% 올랐습니다. 반면 애플은 0.87%, 테슬라는 1.59%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모든 대형 기술주가 함께 오른 것이 아니라 AI와 반도체 쪽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신호는 단순한 위험 선호보다 업종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상승이 이어지는지는 엔비디아와 TSMC의 후속 흐름으로 확인하되 다우와 일부 대형주의 약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금리와 환율이 이 흐름을 지지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기사들은 미국 CPI 둔화를 투자 심리 개선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화와 금리 지표는 어떻습니까? 8월 13일 원달러 환율 데이터는 1422.68원으로 0.74%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강했다고 해서 원화도 동시에 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8월 12일 4.68%로 전일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0.04%에 그쳤고 8월 13일 미국 10년 국채 선물은 0.07% 올랐습니다. 날짜와 상품이 다르므로 두 값을 하나의 실시간 방향으로 합치지 않아야 합니다. 원자재와 대체 자산은 어떤 신호를 보였나요? 8월 13일 WTI는 배럴당 82.84달러로 0.52% 내렸고 금 선물은 온스당 4,431.90달러로 0.52%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63,827.12달러로 0.67% 상승했습니다. 수집 기사에는 금리 안정과 금 가격 반등 기대가 소개됐지만 5,000달러 회복은 전망성 표현이므로 현재 가격과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 랠리의 지속성을 가르는 매크로 조합은 무엇입니까?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하는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4.68% 부근에서 안정되는지, 그리고 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한 숫자만으로 반도체 상승의 원인을 확정하기보다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 위에서 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죠. 오늘 핵심은 코스피가 기술적 강세장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 수집 기사는 지난달 급락 이후 코스피가 10여일 만에 20% 넘게, 일부 보도에서는 23% 반등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13일 종가 6,813.34와 3.56% 상승도 반등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술적 강세장은 통상 가격 반등폭을 설명하는 표현이지 실적과 유동성의 장기 추세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반등의 동력은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사들은 미국 CPI 둔화, 외국인과 기관 매수, 글로벌 반도체 동반 강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을 반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시장 데이터에서도 두 종목이 각각 4.89%, 5.92% 올라 지수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주체, 순매수 금액은 수집 요약의 확정 수치가 없으므로 규모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랠리를 멈출 수 있는 경계 신호는 무엇입니까? 수집 기사에는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경계와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의 신중론이 함께 등장합니다. 또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다시 오르면 반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외신 진단도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 자체보다 실적 기대가 유지되는지,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지, 반도체 밖으로 상승이 확산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종목 숫자로 랠리의 집중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종가 움직임부터 비교해보죠. 삼성전자는 8월 13일 26만 8천 원으로 12,500원, 4.89%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9만 3천 원으로 8만 9천 원, 5.92% 상승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삼성전자 26만 원 선과 SK하이닉스 160만 원 선은 장중 표현이므로 여기서는 보강된 종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반도체 대형주 주변으로도 강세가 확산됐나요? 삼성전기는 150만 3천 원으로 12.58%, SK스퀘어는 111만 7천 원으로 9.08% 올랐습니다. 네이버도 22만 6,500원으로 5.10%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2.20%, 두산에너빌리티는 0.75% 올라 플러스였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보다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업종 간 속도차가 선명합니다. LG이노텍은 MSCI 편입 기사와 종가 데이터가 다르게 보입니다. 수집 기사는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소식과 함께 장중 약 5% 상승을 전했습니다. 보강된 8월 13일 종가는 61만 5천 원, 상승률은 1.82%입니다. 장중 고점과 종가 사이에 상승폭이 줄었다는 시점 차이로 설명해야 하며 어느 한 수치를 오류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두 반도체 대표주의 독주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완해야 합니까? 하루 수익률보다 후속 실적 전망과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처럼 관련 종목이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은 확산 신호지만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상대적 완만함은 시장 전반의 균등한 재평가로 단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다음은 투자자 관심이 어디에 모였는지 검색 순위로 보겠습니다. 오늘 검색 순위 상단에는 어떤 종목들이 자리했습니까?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삼성전기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4위 네이버, 5위 현대차, 6위 LG전자, 7위 두산에너빌리티, 8위 SK스퀘어, 9위 삼성전자우, 10위 코오롱티슈진 순입니다. 상위 세 종목이 반도체와 전자부품으로 묶인다는 점은 오늘 시장 관심의 중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검색 순위를 투자 신호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검색 순위는 관심의 크기를 보여줄 뿐 매수 매도 방향이나 기업 가치의 적정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가격 데이터와 기사 흐름이 함께 확인되는 종목도 있지만 LG전자, 삼성전자우, 코오롱티슈즈는 이번 보강 데이터에 종가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순위만으로 등락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순위 안에서도 확인 가능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삼성전기 12.58%와 SK스퀘어 9.08%는 높은 관심과 강한 종가 상승이 함께 나타났고 현대차 2.20%와 두산에너빌리티 0.75%는 관심 대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차이는 다음 거래일에 반도체 중심 관심이 유지되는지 다른 대형주로 순환하는지를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거래일의 확인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코스피 6813.34와 코스닥 861.37의 격차입니다. 코스피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코스닥도 뒤따르는지 아니면 대형 반도체에만 상승이 머무는지 보겠습니다. 둘째는 삼성전자 4.89%, SK하이닉스 5.92% 상승 뒤의 후속 수급입니다. 급등 다음날 거래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신호를 연결해야 할까요? 8월 12일 나스닥 0.54%, 엔비디아 3.03%, TSMC 1.68% 상승의 후속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10년물 금리 4.68%와 원달러 환율 1422.68원이 더 오르는지도 봐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강해도 금리와 달러가 함께 뛰면 외국인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보도상의 경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제도와 개별 이벤트도 체크해야 합니까? 수집 기사에는 19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 추가 규제와 KRX에 이어 NXT도 ETF 연장 거래 축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정 시행 범위와 실제 거래대금 변화를 구분해 확인하겠습니다. LG이노텍은 MSCI 편입 효과가 장중에 그치지 않고 종가 수급으로 이어지는지도 관찰 대상입니다. 오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의 강한 반등은 확인됐지만 지속성은 반도체 실적 기대, 외국인 수급, 금리 환율, 상승 종목의 확산이 함께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등 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위험 감수 범위와 분산 원칙을 우선해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확인된 숫자로 시장의 흐름을 전하겠습니다.